예, 안녕하십니까. 2012년 오늘이 이제 10월 20일입니다. 저번 주에 134일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매번 이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10단위가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127일 남았습니다. 이게 언젠가 이제 100일 될 거고, 그 다음에 50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각성을 하시고, 이제는 180일에서 이만큼 지났구나. 벌써 50일이 지났구나. 거의 2달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부터 배우시는 과정들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최소 5번은 제가 반복해 드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전류 계산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장전류 계산, 안정도, 이상전압, 이 세 가지 파트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파트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약간은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나중에 응용 문제를 푸시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일선 지락 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전부 다 A상 지락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 C상 지락으로 됐다든가 아니면은 지락이 저항 RF를 통해서 지락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반 교재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 보시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좀 공지사항에서 안내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반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연구반은 이국창 기술사님께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기서 연구반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문의하실 점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10월 27일 날 오전 아마 9시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시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분당 복합 화력이라든가 동서울 변전소를 견학을 할 겁니다. 작년에도 이제 올 4월달 정도에도 동서울 변전소를 견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견학을 하는데 비용은 전체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한테 안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국창 기술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사정으로 다음 주에는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안내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차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수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과정은 지금 보시면 1부터 8까지 보통 제가 한 5개 이상은 적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8개 정도를 적어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칭좌표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장전류 계산이 뭐냐? 이제 사고 시에 얼마만큼의 사고 전류가 흐르는지, 또 사고 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전압이 떨어지겠죠. 또는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것들을 계산해내는 과정들을 이제 고장전류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형 고장이 있고 불평형 고장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평형 고장이라는 거는 평형이 돼 있다는 얘기거죠. 그러니까 삼상 단락이나 삼상 지락 같은 경우 세 개가 같이 동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평형 고장입니다. 이 평형 고장은 별도의 어떤 복잡한 수식 없이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불평형 고장 같은 경우는 평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어떤 수식을 빌어서 계산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형 고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N이라는 일반적인 고장전류 계산식에 의해서 그냥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평형 고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벡터 해석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임피던스 차가 틀려지다 보니까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임피던스 회로를 분해를 하다 보면은 계산하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제가 벡터도 같은 거 가지고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칭좌표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합니다. 나중에 이제 수식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 불평형 고장 전류를 이렇게 대칭분으로 분해를 했다가 다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칭좌표법을 설명하라 그러면 이런 그림들이 이쪽 다이렉트로 해서 계산을 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산하는 부분이 IA, IB, IC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대칭분,
여기 나와 있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1이 정상, 2가 역상, 제로가 영상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상, 역상, 영상 부분을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하면 나중에 IA, IB, IC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대칭좌표법의 개념입니다. 이따 자세하게 상세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변화가 되는 데는 이제 행렬이 필요합니다. 행렬 통해 가지고 역행렬 통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나중에 3분의 1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벡터 연산자를 이용해서 또 나옵니다. 이런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거고요. 왜 3분의 1이 나오는지, 또 중간에 왜 이게 없어지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벡터 연산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1이 있고, 이게 A자승이 있고, A가 있고, 여기가 A상이고, 여기가 B상이고, 여기가 C상이다. 이 벡터 부분은 정확하게 이거는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요걸 넣고 계시면 이따가 제가 1선 지락시나 2선 지락시에 결과값을 유출하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잊어먹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과정들은 잊어먹더라도 답은 똑같이 써야 되거든요. 답을 쓰는 방법을, 답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추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시면은 고대 발전이라는 이 형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은 딱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는 뭐냐? 이게 뭐죠? 고장? 이제 고장 조건입니다. 고장 조건인데 이거를 이제 기지값과 미지값으로 나눠집니다. 알고 있는 값하고 모르는 값.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알고 있는 값을 통해서 이제 모르는 값을 유출해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 전력조류 계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기준모선 이제 뒤에 가서 또 배우시겠지만 그 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기준모선, 발전기모선, 부하모선에서 네 가지 팩터가 있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지값을 가지고 미지값을 구하는 게 전력조류 계산이다. 마찬가지로 고장전류도 지금 알고 있는 이 안에서 지금 고장 조건에 따라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선이 지락이 됐다. 한 선이 지락이 됐으니까 한 선은 지락 전류가 크구나. 그 상은 전압이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들을 넣어가지고 뭐 3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의 기지값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2개에서 또 3개 정도의 미지값들을 계산해내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서 얘기한 그 대칭 좌표법을 해가지고 대칭분에 대한 이 부분을 요 기지값에서 대칭분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데 대칭분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고장 조건에서 얘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나오겠죠. 여기는 뭐 VA도 나오고 VB도 나오고 VC도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고 있는 값들을 통해 가지고 요 값들을 유추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 값들을 유추해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값이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발전기의 기본식에 넣어가지고 나머지 값들을 여기서 다시 유출해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V1, V2, V0 이렇게 6개의 팩터들이 여기서 이제 이 2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몰랐던 이 미지값에 관련된 전압과 전류값을 마지막으로 계산해 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대 발전을 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 고장 조건이 정확하게 나와줘야만 됩니다. 고장 조건이 정확하게 나와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대칭분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발전기 기본식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나머지 값을 전압 전류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가 않으시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한 번씩 직접 해보시고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발전기 기본식이 나옵니다. 발전기 기본식 이 부분이 이제 대칭분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 이거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두 번째 뭐냐? 발전기의 이 기본식을 유도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고장 전류 계산할 때는 발전기 기본식을 유도하지 않고요. 결론만 가지고 씁니다. EA는 마이너스 Z0, I0. 뭐 요거는 틀려질 수가 있고요. EB는 제가 헷갈리네. E1 마이너스 Z1 I1인가요? EC는 마이너스 Z2 I2 해가지고 여기분만 V0, V1, V2.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좀 이따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요 뒤에 거는 요 가운데만 전압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왜냐면 발전기 기본식을 유도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전압 전류를 계산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법하고 오음법. 이거는 지금 이론적인 계산입니다. 이론적인 계산. 이론적으로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계산 방법. 그러니까 고장 전류 계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부분. 이렇게 전체적인 큰 컨셉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칭 잡배법하고 클라크 잡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칭 잡배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분해하는데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IA상에 이렇게 하나로 된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그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여기 하나에서 세 개, 여기 하나에서 세 개, 여기 하나에서 세 개 가지고 9개에 대한 어떤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이따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U법, 오음법 등이 있죠. 예,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전압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만은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사실 코일 있죠, 이렇게 양쪽에 코일이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 전류에 의해서 자석이 발생되고 자석에 의해서 전압이 이익이 되죠. 역기전력 E는 마이너스 L분의 dT분의 DI. 근데 이때 2차측을 단락해놓고 여기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여기 전압을 인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이제 기준 전압보다 여기가 예를 들어 22,900에 380이다. 그럼 380V에 100A가 흘러야 된다. 그럼 100A가 흐를 때 보면은 여기 전압을 인가하다 보면 여기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손실 부분만큼.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전격 전류 380V에 100A 흐를 때까지 전압을 올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전압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 왜냐면 손실 때문에. 23,100이라든가. 그럼 여기하고 여기 부분에 대한 비율이 얘가 실질적으로 22,900을 인가했을 때 380V가 돼가지고 100A가 흘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기는 손실 때문에 얘가 전압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을 올려줘야지 여기 전류가 적정하게 나오니까 손실 부분만큼 보상해주니까. 그럼 여기하고 여기 차이만큼의 어떤 그 전압 강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전압 강화분을 이제 비율로 표시를 한 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개념은.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식으로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PU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눈 게 PU입니다. PU라는 건 per 유닛입니다. 무조건 100으로 나눠서 기준으로 잡았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장 전류 계산을 하다 보면 10MV로 계산하시오. 100MV 베이스로 계산하시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변압기 용량은 여기는 5MV고 5MV 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 여기는 10MV 때 퍼센트 여기는 5. 여기 10MV 때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 그럼 10MV로 계산하라. 그럼 얘는 10MV로 환산을 해주면 됩니다. 환산을 해주는데 항상 기준 부분이 위로 올라가시면 된다. 예, 5일 때 10MV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 이건 5MV인데 이건 10MV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죠? 5%죠. 그러면 2배를 해주면 되니까 얘는 10%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10MV로 환산하면. 이런 식으로. 기준 임피던스가 항상 위로 올라가서 이걸 계산해 주는데 PU라는 거는 그 기준을 맞추는데 나중에 100으로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눠준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음법 같은 경우는 R 플러스 JX로 지어집니다.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니까 이 R 플러스 JX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자승한 어떤 수치 하나 값이 나오는데 얘는 두 개 값으로 나오죠. 근데 얘는 뭐냐면 전압이 베이스가 딱 있습니다. 뭐 400V 기준, 뭐 500V 기준, 그 다음에 1000V 기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임피던스가 변화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류가 틀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생각되어지는 임피던스 값도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음법은 전압에 따라서 환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어 22,900에서 계산한 임피던스가 얼마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음 값이. 380V에서 계산한 오음 값이 얼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온 값을 다 더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건 I는 R분의 V 아닙니까? 이 R값이 22,900에 대한 R값 틀리고 380V에 대한 R값이 틀린데 어떻게 됩니까?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380V 쪽으로 환산을 해주든 22,900으로 환산을 해주든 임피던스를 다 환산을 해줘서 더해진 값을 여기 집어넣지 않으면 계산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음법은 번거롭습니다. 왜냐면 이걸 계속 환산해 줘야 되니까. 하지만 퍼센트 임피던스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나 2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나 똑같습니다.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냐? 22,900에서 바라본 값이나 380V에서 바라본 값이나 똑같기 때문에 걔는 그대로 더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더해서 써주면 되고 나중에 기준 임피던스로 환산할 때는 이와 같이 그냥 기준 임피던스 베이스로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법하고 오음법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건데 책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음법에 대한 것들은 그 전에 이제 전력계통공 가면 또 설명을 드립니다.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법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들. 기존에 나눠드렸던 자료 등에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선지락시 전압전류값. 이걸 다 지우고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Y를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기 접시가 돼 있겠죠.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옆에다 고장 조건 해가지고 기지값, 미지값 적게 됩니다. 저도 이제 좀 헷갈리지만 일단 제가 기억하는 부분까지 보고 이따 자료들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장 조건에서 일선 지락은 반드시 A상이 지락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시면 C상이 지락된 걸로 문제가 나옵니다. 또 저항을 통해서 지락되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접지 같은 건 완전 지락이 되겠지만 저항 접지 같은 건 저항을 통해서 지락이 되죠. 여기에. 저항 접지가 있으니까 얘가 돌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을 통해서 지락이 되죠. 근데 여기 또 이 아크 저항 등을 인해 여기 저항 부분만큼에 의해서 지락 전류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수식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락이 됐다. 지락이 됐으니까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빨간색으로 뭐 동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지락 전류가 많이 흘러갑니다.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여기 1차 측의 변압기에서 변환이 돼가지고 전류가 흘러줘야 된다. 여기로 원래는 요만큼 흘러가야 되는 전류가 사고가 나다 보니까 여기는 안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다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럼 IB나 IC 같은 거는 0, IC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아주 작거나 이쪽으로 다 흘러가니까.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락 전류가 큰 대신에 이렇게 전류가 큰 대신에 P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P는 뭐 루트 3 VI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류가 크면 전압은 떨어지겠죠? 왜? 우리가 보내주는 이만큼의 양은 일정하니까. 지금 고정적으로 보내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VA는 이제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거꾸로 이제 VB 값은 올라가겠죠? VC 값도 올라가겠죠? 이걸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게 뭐냐? 일선 지락 시에는 뭘 물어보냐? VB하고 VC가 요 VA 값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게 됩니다. 이선 지락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일선 지락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IA 값이 모르죠? IA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이게 미지량, 얘가 미지량이 되는 겁니다. 미지량이 3개가 있고 기지량은 뭐냐? VA 알고, IB 알고, IC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알고 있는 3가지 값을 가지고 모르는 3가지 값을 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IN은 이제 나중에 계산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나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VB하고 VC 부분이 헷갈립니다. VB는 먼저 외우는 값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VC는 일선지락이니까 임피던스가 하나입니다. 보통은 다 Z0부터 씁니다. 우리가 정상, 역상, 영상하다 보니까 Z1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말고 Z0부터 먼저 쓰시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Z0, 영상분, Z1 플러스 Z2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밑에는 일선 지락이니까 하나씩 있다.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근데 V는 IR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죠. 여기 부분에 EA가 이렇게 붙습니다. 항상. 요거는 똑같습니다. V든 I든 요 수식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이렇게. 여기 상태에서 이제 앞에 봐야 될 게 이제 Z0가 나오고 여기서 Z2가 나옵니다. Z0가 나오고 Z2가 나옵니다. 이 앞에 들어가는 이 수식이 이제 헷갈린다는 얘기죠. 여기. 일선지락을 알고 계시면 여기 일선지락인데 나중에 이선지락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슷합니다. 근데 요거만 이제 반대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요걸 외우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A상입니다. 1. 여기가 B상입니다. A자성. 요건 이제 벡터 연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벡터 연산자는 그 전에 뭐 교류 전력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얘는 A입니다. 그래서 상회전 방향이 어떻게 된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틀려진데 우리가 반식의 방향으로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준이 여기인데 기준이 여기입니다. A상에 있다가 지금 B상에 이쪽으로 오고 C상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정회전 방향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잘못 보면 A 다음에 C로 가니까 이걸 ACB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관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ACB 정회전, ABC 역회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준을 여기 딱 보면 여기는 A상, 여기는 B상, 여기는 C상. 딱 나눠놓습니다. 이렇게 쭉 나눠놔서.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발전기 기본식이나 뭐 전동기 기본식 할 때 FIB 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가 발전, 여기가 발전기, 여기 전동기 요제. 발전 이렇게 합니다. 얘도 압류를 외우시면 된다. 아, 이게 경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압류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도 전압, 압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 압류를 당했다. 이게 뭐냐? 전압이고 얘는 전류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보시자는 얘기죠. 기준이 뭐죠? 여기 B죠. B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B에서 보는데 B에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뭘 보고 있죠? 전압을 보고 있죠. 전압은 어디 쪽을 보라고 해요? 이쪽을 먼저 보라고 했죠. 이 기준으로. 그러면 A자승에서 A쪽을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A자승 마이너스 1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잊어먹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을 한번 봤으니까 나머지 한쪽을 또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A자승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잊어먹지가 않습니다. C 부분을 봤을 때, C상에서 봤을 때 전압을 본다면서요. 전압을 이쪽을 보겠죠. 그럼 A-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A-A자승이 되겠죠. 이렇게. 전압은. 전류를 볼 때는 나중에 또 틀려집니다. 이선지락시 때는 전류를 봐야 됩니다. 두 개를. 그때는 개념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고 제가 좀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이선지락시. BC상에 지락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 BC상의 단락이니까 뭐 BC상의 지락 부분도 뭐 요거는 성간단락 부분으로 봐야 되나?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선지락에서 임피던스 부분을 계산하는 거 보시면은 이선지락이 약간 자료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선지락에서는 전류죠. 똑같이. 네. 이선지락에서는 전류인데 IB하고 IC 값을 봅니다. 이선이 지락이 났으니까 임피던스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Z0, Z2, Z1, Z2, Z0, Z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두 개씩이 곱해지게 이거는 뭐 순서에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관점에서 Z0, Z1, Z1, Z2, Z0, Z1인가요? 여기 했으니까 Z0, Z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게 앞에 나오든 이게 뒤에 나오든 이렇게 두 개씩만 곱해지면 된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그리고 나서 여 끝에 이해는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Z0, Z1을 하시든 그 다음 Z1, Z2를 하고 그 다음 Z2에 Z0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0, 1, 1, 2, 2, 0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워주실 때 0, 1, 그 다음에 1 다음에 2 나왔으니까 2 다음에 다시 0 나와라.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쓰기가 편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나서 이 끝에는 이해가 똑같다. 근데 뭐냐? 이선지락일 때는 이따 나중에 고장조건이라든가 고장조건에서 기지값하고 미지값을 보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지만 두 개씩이 나온다. 일선지락에서 하나씩 나온다. 여기서 두 개씩이 나온다. 이해가 붙는다. 그럼 여기도 앞에는 똑같습니다. Z0하고 Z2, Z0하고 Z2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전류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전류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B상인데 전류를 보니까 얘를 먼저 봐주면 되죠. 예? 아까는 전압을 봤기 때문에 얘를 먼저 봤지만 지금 전류를 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A자승에서 A를 봐주니까 요 앞에는 A자승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쪽으로 한번 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플러스 A자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IC는 여기서 아까는 전압을 봤을 때는 이 VB를 봤을 때는 이쪽으로, VC를 봤을 때는 이쪽으로 먼저 봤는데 지금 IC를 보니까 여기서 이쪽을 먼저 보라고 그랬죠. 이쪽을 먼저 보면 이쪽을 안 보고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A에서 A자승을 빼주면 됩니다. 이쪽 한번 봤으니까 이제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A-1이 됩니다. 근데 책의 교재 부분에서 이 IC 값이 이게 틀린 것 같더라고요. 교재 내용이 틀려있죠. IC 부분이. 그거는 고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A자승 마이너스하고 A자승의 A였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A자승 마이너스 A가 앞으로고 A자승 마이너스 1이 있었다 이거죠. 요게 반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왜? 요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바뀌는구나. A자승 마이너스 1이 이 뒤에 가서는 뒤로 가는구나. 여기 가서는 또 앞으로 가는구나. 여기도 똑같습니다. A-1이 뒤로 갑니다. 뒤로. A-A자승이 이쪽으로 옵니다. 서로 반대로 돼 있죠? 이런 걸 보고 그냥 애우기 쉽게끔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나중에 보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 그림으로 해가지고 애우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제가 만든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시상지락 했을 때는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마인드맵을 하셔야죠. 머릿속에 나중에 애워주실 때, 이건 애우기 쉽습니다. 임피던스가 하나니까. 거기에 Z0하고 Z2는 나온다. 반드시 이건 안 계시고, 요 내용이 이제 헷갈리는데, 그거는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애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제가 이거 오늘은 한 5번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5번은.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간단락시. 성간단락시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간단락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고장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산값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기준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일선지락이다 그러면 A상 지락으로 보통 계산하고요. 성간단락이다 그러면 B씨상 성간단락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이제 VA는 건전상의 전압이죠. VB나 VC는 사고 났으니까 얘는 전압이 붙었으니까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성간 단락 났을 때 건전상의 전압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전압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그럼 딱 2배가 납니다. 2배가. 2배가 나는 거를 이제 설명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상 단락과 비교를 해라. 그러면 여기는 성간 단락이가 2개 상의 단락이 났으니까 힘이 2배만큼 있겠죠. 이번에도 보면은 칼로 막 찔렀죠. 여러 가지 뭐 강남에서도 뭐 해가지고 강모 씨가 운명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사소한 싸움에 해가지고 단락이라는 건 뭐라고 그러죠? 술 먹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어떤 데미지가 크다는 얘기죠. 근데 삼상 단락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세 놈이서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데미지가 크겠죠. 한 대 맞을 거 양쪽에서 카운터가 2대가 들어오니까 더 데미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성간 단락이 삼상 단락에 비해서 얼마만큼 데미지가 작느냐? 그걸 이제 계산해보면 나중에 2분의 루트 3, 86.6%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86.6%가 됨을 증명하시오. 이런 내용들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삼상 단락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삼상 단락이 100이었을 때 성간 단락은 86.6%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계산하는 거죠. 왜? 두 놈이 싸웠으니까. 여기 두 놈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놈이. 근데 이제 보통 삼상은 루트 3 들어가죠.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애워주셔도 되고요.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나중에 계산 수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왔던 이 세 가지 부분은 다 불평형 고장전류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하려면 대칭잡배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평형고장은 계산하기가 쉬운데 삼상 단락은 평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칭잡배법을 설명할 때 평형과 불평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서 대칭잡배법이 나오고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하셔야지만 나중에 이 고장전류 계산을 하실 때 고대 발전에 의해서 고장조건을 만들고
대칭제법을 이용을 해서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전류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은 고장전류 계산은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은 계속 잊어먹는데 이것만 외우고 이제 넣다 보면 나온다는 얘기죠. 대신 이제 고장 조건을 명확하게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일선지락에서 얘가 지락이 났으니까, 아, 전류가 크니까 얼마나 전류가 클지는 모르겠다. 전류가 올라가니까 전압은 떨어졌지. 아, 그냥 전압은 0이라는 걸 난 알겠다. 그 다음에 이제 IB나 IC 같은 경우는 A상으로 지락 전류가 다 흘러가 버렸으니까 전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아, 거기는 전류가 0이구나.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전류가 0이니까 전압은 뛰었을 텐데 얼마나 뛰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류가 완벽하게 0이 되지는 않는데 계산상의 편의 때문에 전류는 0이라고 보고 전압은 0이라고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머지를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렇게 계산하는데 삼상단락은 평형고장이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대칭자표법을 쓰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뭐입니까? 고장전류 계산에서 다 대칭자표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칭자표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왜? 다른 것들은 변환해주는 부분을 막 변환을 벡터 연산제로 해가지고 IA, IB, IC 그러면은 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9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각 상을 A를 3개로 분해를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 3개로 분해하는데 3개 분해하는 부분이 I0, I1, I2로 분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요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요걸 더한 게 IA거든요. 수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IA는, 여기 나오니까 I0 플러스, 여기, I1 플러스, I2. 얘는 1, 1, 1, 1A 자승 A, 1, A 자승일 겁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우실 땐 여기가 B가 있다. 그럼 무조건 A 자승을 외우시면 돼요. 왜? B라는 건 A 자승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벡터 연산자를 그릴 때도 여기 A가 1이었고 B가 얼마였죠? A 자승이죠. B는 A 자승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C는 A죠. 여기 부분만 가운데가 요거다라는 걸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꾸로 이제 나중에 이게 또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이걸 똑같이 옆에다 적으면 I0, I1, I2는 지금 왜? 아까 여기서 지금 정상 부분을 요걸 분해를 했죠? 그럼 이거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환산을 해줘야죠? IA, IB, IC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시 거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3분의 1이 들어가면서 1, 1, 1, 그 다음에 1, A 자승, 1, A 자승, A에 IA, IB, IC로 됩니다. 왜 3분의 1이 나오는지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요때 1일 때는 1이니까 2일 때는 2이니까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헷갈립니다. 여기하고 여기 부분의 위치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다 보면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무조건 집어넣고 푸시다 보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아, B는 A 자승이지, 여기는 1이니까 1이지, 여기는 2니까 2지, 이런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걸 쓰다가 혹시라도 틀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개념으로 그냥 써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이 과정들을 이제 풀어 쓰는 거를 그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이제 나중에 그리면 어떻게 되냐.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A상에 대한 건 3개. 이렇게. 네? 이게 지금 A상이다. 1, 1, 1인데 뭐 I0, I1, I2다. 이런 식으로 가지로 이제 또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B상이다. B상이 뭐죠? I0 플러스 B상이니까 A 자승이 들어가죠. A 자승에 I1. 그 다음에 A죠. I2. C상은 I0가 들어가고. C니까 A에 I1이 들어가고. A의 자승에 I2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거 자꾸 반복 훈련하시다 보면 B니까 A 자승이 가운데 들어간다. 이렇게. V0는 마찬가지입니다. V 값도. 이건 I 값만 표현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안에 있는 부분, 이게 뭐다? 영상분. 이게 뭐다? 정상분. 이게 뭐다? 역상분.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분으로 회로를 분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해 나간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삼상단락시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Z1분의 2A가 나옵니다. 그냥. 삼상단락준의 I3S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아실 수가 있는 게 1선지락, 2선지락, 3상단락, 3상단락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팁을 가르쳐 드리자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위한 부분을 보시면, 지락이 나면은, 영상전류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락은 영상전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다 보면 IG는 3I0. 이거 맨날 나왔죠? 유도장애 할 때도, 예? 전자시의 유도장애 하면은 뭐죠?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의 3I0죠. 여기 L이 들어가고. 이게 뭐냐? 이게 IG입니다. 지락전류. 지락전류가 흘렀을 때 상호 유도계수하고 거리에 따라서 유도전압이 생성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단락이 되면 단락의 조건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이것도 물론 이제 1선지락이냐 2선지락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근데 단락에 나면은 뭐가 있을까요? 2상 단락이 있고 3상 단락이 있죠. 여기도 이제 1선지락, 2선지락, 3선지락이 있겠죠. 네? 한 상은 단락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단락은 2상 아니면 3상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2상 단락 같은 경우는 3상 단락 같은 경우는 다 영상은 없습니다. 3상 단락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칭자법법이라고 그랬죠. 대칭자법법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대칭분에 있는 정상, 역상, 영상 부분을 다 필요 없이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3상 단락은 정상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분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한 겁니다. 2상 단락은 어떻게 하냐? 여기 정상분 있고요. 역상분은 존재합니다. 단지 영상분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조금 더 계산하시기가 편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라면. 근데 얘가 이제 또 되는 게 일선지락이 된다. 그러면 지락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됩니다. 이선지락이라는 건 두 개가 이제 지락이 됐으니까 병렬로 연결돼야 되겠죠. 이렇게. 예? 두 선이니까 얘는 한 선이니까 한 선이라니까 뭔가 이렇게 한 선으로 연결되려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선이라는 거에 병렬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개념을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 8장에 안정도 계산하실 때 일선지락, 전달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일선지락 시의 전달 임피던스, 성간 단락 시의 전달 임피던스, 삼상 단락 시의 전달 임피던스. 이 부분을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여기서는 대략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성간 단락이 갔을 때는 이제 중간에 이 부분이, 요거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지락이니까 영상분이 있으니까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다. 여기 같은 건 나중에 보시면은 이선지락 같은 거는 일부는 뭐 빠질 겁니다, 지금. 단락 같은 경우 보면은 영상분이 없으니까, 영상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 회로를 구성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이따 자료를 통해서, 대충은,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깊이는 모르시더라도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다른 것들을 이해하실 때 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상 단락시 전압전류를 배우셨고, 마지막으로 정상분에 대한 회로를 설명하는 거, 역상분에 대한 회로를 설명하는 거, 영상분에 대한 회로를 설명하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그 회로를 구성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그 25점짜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다상회로도 있습니다. 다상회로는 있는데 그거는 뭐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교과서에 있지만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회로는 3상분을 넣는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정상분, 역상분 이 부분인데 얘는 3상회로를 흘리는데 3상회로가 정회전 방향의 3상회로. 얘는 3상회로를 흘리는데 역회전 방향의 3상회로. 얘는 어떻게 되죠? 단상이 3개 흐르죠. 얘는 단상을 이용해서 흘린다라는 개념 정도만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요약분으로 나중에 들어가서는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왜냐면 처음부터 깊숙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제가 이런 거 오늘 한 5번은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왜? 여기서 보시고 이따가 가서 또 보시고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드린 건 이제 한 페이지로 딱 해가지고, 한 장에 해가지고 8페이지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건 교과서 위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과정이죠. 요거는 한 18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다 보면은 18페이지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죠. 네? 양면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고.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PDF 파일로 제가 드렸거든요. PDF 파일 여기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열어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는 건데, 왜냐면 이게 좀 힘들다. 왜냐면 쪽팔리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야 되니까. 핸드폰은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화면 확대해가지고 조금씩 보시고 매일매일 반복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걸로 어떤 만드는 과정들을 수행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또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기본서에 대한 요약분, 그리고 지금 이 보여드렸던 이 자료에 대한 요약분에서는 이 고장전류 계산의 중요한 부분을 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항상 첫 시간은 제가 요약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교재를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혼돈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잘 모르시면은 제가 또 반복을 또 해드립니다. 계속 한 5번 정도는 반복을 해드릴 거니까, 심지어 중요한 거는 10번도 반복을 해드립니다.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고 뒤에 가서 또 얘기해드립니다. 앞에 부분을. 그러면 이제 요약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장은 발표 자료가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에 제가 이제 딱 필요한 것들만 몇 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장전류 계산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고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참고 자료들이. 네, 먼저 해드릴게.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고장 계산. 뭘 배우게 되냐? 삼상 단락 고장에 대해서 배우는데, 근데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 배우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 고장전류 계산할 때는 이와 같은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근데 삼상 단락은 평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평행 고장이 아닌 1선지락이라든가 2선지락이라든가 성간 단락은 어떤 걸 이용하셔야 된다? 대칭작표법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대칭분에 대한 전류,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를 나누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전기 기본식. 마찬가지로 영상, 정상, 역상. 여기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이 먼저 나오는 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답안지를 쓰니까. 예? 답안지가 틀리면 이상하게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썼지? 근데 답안지가 형태가 비슷하면 당연히 그렇게 썼겠지 하고 넘어가고 흐름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답안지하고 비슷하게 쓰는데 좀 특이하게 그림을 더 그려준다든가, 예? 표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눈에 더 띄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브와 발전기 고장 계산. 이제 발전기 기본식을 여러분들을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무브와 발전기 고장 전류 계산을 이용해가지고 발전기 내부에 전압강을 이용해서 나중에 계산하게 됩니다. 아까 세 번째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기대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지값을 가지고, 고장 전류인데, 기지값을 가지고, 미지값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대칭분의 전압 전류를 계산한다. 세 번째, 발전기 기본식으로 계산한다. 네 번째, 전압 전류를 계산한다. 그래서 고장 전류별 고정 조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계산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개통 임피던스 계략값. 이제 고장 전류 계산하다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고장 전류 계산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발전기의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 시간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변화하기 때문에 고장 전류 값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유를 어떤 그 비대칭 성분이 있다 보니까 비대칭 계수라는 걸 이용해서 얼마나 삼상 단락시, 그러니까 30사이클 정상 스테이트 값하고 이제 그 트랜지엔트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걸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수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쓰여지는 게 이게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가 이에서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선로의 영상 임피던스는 대지 기류 인덕턴스, 대지 정중 용량 값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전선의 고장 계산과 대칭분 회로. 그럼 고장 계산을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따가 다른 자료들 보여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장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이론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반 과정 가시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치를 넣어가지고 고장 전류 계산을 하실 텐데
그때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계통에 대한 고장전류 계산할 때는 대칭분해로로 분해를 해서 계산하는데 영상회로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단상전원을 인가한다고 그랬죠? 정상이나 역상은 삼상회로를 인가하는데 영상회로는 단상전원을 인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성점의 접지저항값을 3I0, 지압전류가 3I0가 흐르니까 저항값을 3배를 해줘야 되겠죠? 저항값을 3배 해줘야 된다. 왜냐면 3상으로 봐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단상분해 전류가 흐르니까 다른 것들도 다 3상으로 계산하셨으니까 저항값을 3배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때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영상 임피던스는 여기 위에서. 영상 임피던스는 대지 기로에 대한 인덕턴스하고 대지의 정정 용익값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지 기로에 대한 인덕턴스나 이런 것들은 1회선일 때하고 2회선일 때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회선 영상 임피던스는 작용 임피던스의 한 4배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회선은 약 7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 4배라는 게 실질적으로 3.53배고요. 1.3, 4.6 이런 부분은 다 계산해서 앞에서 나왔죠. 4장에서 배우셨던 선로중수하고 코로나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셨던 얘기입니다. 1.3은 고정되고 4.6은 2.4를 곱한 다음에 1.3을 더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된 부분이었고 그게 한 4배 정도 된다. 근데 얘는 2회선이니까 3.53 곱하기 2배니까 7배가 나온 겁니다. 그냥 4배, 7배가 여기 3.53하고 3.5배하고 7배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상회로에서는 뭐라고요? 중성점 접지저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청상 부분에서는 영상 부분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영상 부분이라는 건 접지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인데 중성점 접지저항은 어떻게 접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까 삼상 단락전류는 정상분해에 의한 회로고 정상분해에 대한 거는 영상 부분이나 역상 부분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마인드맵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그 회전기에서의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기에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은 틀려집니다. 예? 근데 이제 변압기 같은 거는 고정된 거죠. 그거에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은 다 같습니다. 회전기에서는 조금 더 틀려지고요.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그러죠? 영상분은 대지 기로 인덕턴스라고 했죠. 변압기 같은 경우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케이블 같은 경우 항상 송전선을 통하더라도 땅을 통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죠? 케이블이 매설이 돼 있으면 정정 용량 값이 있죠. 커지죠. 정정 용량 값이 가공선로에 몇 배까지 커진다고 그랬죠? 20에서 30배.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케이블에 대한 값은 나중에 보시면 정상하고 역상은 같은데 영상 부분은 거의 3배 정도 커집니다. 3배 정도. 그전에도 배우셨을 겁니다. 임피던스 계산하시다 보면 인덕턴스가 3배 정도 된다라고. 그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되죠? 영상 임피던스는 작용 인덕턴스의 3.53배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장 계산을 할 때도 그 수치들은 3배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참조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장 계산을 왜 하느냐 이런 목적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목적을 보시면 삼상 단락 고장은 평행 고장 계산이다. 왜 삼상 단락 전류를 계산하느냐? 무슨 목적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최악의 조건에서 차단기가 터지지 않고 견뎌지고 실제로 사고 전류를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차단기 용량 결정과 고장 전류 계산해서 차단기 용량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보호계정기 세팅을 정정할 때 사고가 나면은 빨리 차단을 시켜줘야 되겠죠. 보호계정기에서 차단기를 트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트립 시켜줘야 되는 그 기준점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내야 되니까 삼상 단락 전류가 이만큼 나타나니까 그 밑에 값에만 세팅을 해놓으면 얘는 동작합니다. 삼상 단락 전류가 10카가 나타나는데 15카를 세팅해놨다. 얘는 절대로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10카다. 그러면 사실 삼상 단락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일선 지락을 기준으로 해서 한 60% 정도를 세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낮춰서 세팅을 합니다. 일선 지락 전류는 삼상 단락 전류 6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타고 나면은 그 정도 60%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0%, 70%대, 아니면 86.6% 성간 단락을 기준으로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어떤 사고죠? 일선지락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세 선이 있으면 하나가 먼저 끊어지든 뭘 해야지 단락이 일어나든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선지락을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60% 이상만 세팅을 해놓으면 얘는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에 가해지는 전자력, 어떤 아크라든가, 어떤 토크라든가, 여러 가지 전류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 경감, 설명드렸죠. EM은 마이너스 J-오메가 M의 3I0의 L.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앞뒤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 계산법은 뭐가 있다? 오음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피유법이 있는데 대칭자법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IS-PS를 구한다. 근데 오음법은 변압비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다. 델타를 또 델타 Y로 결산할 때는 또 3분의 X가 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뭔가 변환해줘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지만 퍼센트 임피던스나 피유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산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칭자법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대칭자법법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대 발전, 예? 연대 발전도 아니고 고대 발전입니다. 고장 조건에서 기지값, 미지값. 대칭분으로 변환해서 전압전류를 계산해서 발전기 기본시계에 이용해서 V0, V1, V2가 나옵니다.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 I0, I1, I2를 계산하고 V0, V1, V2를 계산했는데 거기서 계산 안 되는 것들을 여기 와서 계산을 별도로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압전류를 구한다. 실제적으로 이제 필요한 기지값 3개를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9개의 변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I0, I1, I2, V0, V1, V2 이 6개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전압이 9개고 전류가 9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각상에 3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전압 전류를 구한다.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대칭자표법 3상해의 불평형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칭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미지의 전압 전류 값을 계산을 한다. 지락에서는 영상과 역상 전류 전압이 존재한다. 정상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정상은 다 존재하니까. 근데 단락에서는 뭐라고요? 영상분은 없다. 삼상 단락에서는 뭐라고요? 역상분도 없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선지락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요? 아까 지락전류 A상의 지랑이 났으니까 지락전류가 크다. 크다는 것은 전압은 작다라고 설명드렸죠. 이게 기지값입니다. 그러면은 B상하고 C상에서는 전류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전류가 제로다. IB하고 IC는 제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뭐냐? 세 가지 값들을 알았죠. 지금 기지값들. 모르는 게 뭐냐? IA 값. A상에 얼마나 큰 지락전류가 흐르는지. 이거는 아까 IG는 3I0라고 그랬죠. 그럼 Z0 플러스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는 나온다고 그랬죠. 무조건. 예? 무조건 다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락전류 IG는 3I0니까 IA는 3I0입니다. IA는 실질적으로 IG 값이고 A상이 지락 났으니까 IG는 3I0니까 예?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에다 3배만 곱해주면 IA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애우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B상하고 C상 애우는 방법 설명드렸죠. 임피던스 하나에다가 위에는 EA가 붙는다. VB하고 VC를 봤을 때 이 부분 다 똑같다. 다 여기 Z0하고 Z2가 나온다. 여기 앞에 계산하는 부분 다 설명드렸죠. 예? 잘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아까 압류라는 그 벡터들을 이용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선지락 두 상이 지락이 났다. 그러면 IB하고 IC 쪽으로 지락이 나서 전류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IA상은 전류가 없죠. 그쪽으로 다 전류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IA상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VB하고 VC상은 지락이 났다고 했으니까 VB하고 VC상은 전압이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VB하고 VC는 전압이 제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르는 값이 뭐가 됩니까? IB하고 IC 값이 모르죠. 그리고 VB하고 VA 값을 모르죠. 그래서 VA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딱 보셔야 되는 게 밑에는 뭐라고요? 두 개씩이다. EA까지는 들어간다 했죠. 그리고 여기는 V니까 Z0, Z2가 나온다. 그리고 3배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외우는 방법은 나중에 여기서는 똑같은데 두 개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는 똑같고 Z0, Z2는 나오는데 얘는 반대다. 일선지락의 반대다. 이렇게만 외워주셔도 되고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3Z0, Z2. 세배라는 건 똑같습니다. 위에하고 쌍대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성간단락일 때는 제가 뭐라 했죠? 성간단락일 때는 자 보시면은 단락이 일어났습니다. BC상의 단락이 일어났다고 하죠. 두 개를 볼 때는 항상 BC를 봅니다. 계산할 표기. 한 개를 볼 때는 A상만 봅니다. 근데 한 개를 볼 때 A상을 안 보고 C상을 보니까 헷갈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맨날 보던 수식들은 안 되니까. 이따가 연구반 교재 보시면 C상의 지락이 났을 때 자료가 있으니까 그건 참조해서 보십시오. 네? 그거는 여러 번 몫입니다. 왜냐면 그 기본반 가정은 아니니까. 성간단락이 일어났습니다. 둘이 치고받는다고 그랬죠? VB하고 VC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치고받다 그랬으니까. 근데 치고받으면서 뭔가 그쪽으로 전류가 흘러나가겠죠? 그러니까 A상에는 전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VB하고 VC는 같다라는 조건을 생각해야 되고 그럼 뭐 조건이 보통 그 세 가지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나머지 세 가지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IB하고 IC는 단락이 일어났으니까 예? 단락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IA에 대한 값은 알아도 IB하고 IC에 대한 값은 얼마 정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 방향이 틀리다. IB는 마이너스 IC로 놓고 계산합니다. 그게 계산이 편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VA하고 VB 값. 우리가 VA 값 모릅니다. VB 값 모르고 IB 값 모릅니다. 왜? VA는 IA가 0이 됐기 때문에 VA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VB하고 VC는 같기 때문에 VB 값을 하나 구하면 VC 값도 구해지는 거죠. IB하고 마이너스 IC는 같기 때문에 IB 값을 하나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게 뭐냐. A상은 BC상에 지락 났기 때문에 A상에 전류가 없기 때문에 A상에 전압이 띄었을 텐데 그 값을 모르니까 구하는 거고요. BC상은 단락이 났으니까 단락 시에 전압하고 전류 값을 모르니까 단락 시에 전압하고 전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 C상하고 다 같다. 근데 이제 단락이 나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영상분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영상분이. 이것만 알고 계셔도 나옵니다. 영상분이 없죠? 이 밑에 있나요? 예? 없죠? 다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예?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영상분이 없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 수식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건전상의 전압은 2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단락상에. BC상에 단락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BC상은 단락이 일어났는데 전압이 마이너스로 뜹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Z2만큼 뜹니다, 이렇게. 예? B상이니까 2를 생각해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근데 얘는 2배가 뜬다 이거죠. 개방상은. 여기 부분은 1입니다. IB는 1.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전압이 여기 이제 뒤에가 좀 틀려집니다. EBC로.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성간단락일 때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상 단락시는 뭐라고요? 세 개가 부딪힌다고 그랬죠? VA, VB, VC는 똑같습니다.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똑같습니다. 다 합한 값은. 왜? 3상 단락이 일어나면은, 예? 전류가 커지는데 평형이기 때문에, 예? 위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형 고장이기 때문에 전류에 대한 평형 팩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칼라적으로는 0이 아니고 벡타적으로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VA하고 VB, VC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단락이 일어나면은, 예? 어떻게 될까요? 단락 전류가 크게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압은 0으로 떨어집니다. 단락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크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피던스가 재료니까. 근데 그거의 스칼라압은 커지지만 벡타압은 0이라는 얘기죠.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벡타드로 보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A, VB, VC는 실질적으로 0이지만은 여기선 0으로 계산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계산하고 같다라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IA는, IB는, IC는 이렇게 나오는데 IA는 Z1분의 EA. 왜? 뭐라고 그랬죠? 단락은 역상분하고 영상분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밑에가 Z1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Z1분의 EA가 나오겠죠? 당연히. 나머지도 Z1분의 EA가 나오겠죠? 다. 근데 B상은 뭐라고 그랬죠? 자성이라고. 벡터도가. 그러니까 A자성. 얘는 평형분이라면서요. 평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
얘는 A자승, 얘는 A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림으로서 이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암기를 해가지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그러니까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하는데, 발전기의 기본식에서는 사실 발전기 내부의 무부하시의 전압 강화를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이 회로가 걸렸을 때 사고가 나는 부분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해내게 돼 있습니다. 개념은 그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더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발전기 기본식 같은 경우 좀 머릿속에 와닿지는 않는데 그냥 기본식에서 결론만 알면 됩니다. V0는 마이너스 Z0 I0, V1은 EA 마이너스 Z1 I1, 그리고 V2는 마이너스 Z2 I2. 이 결론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나오는 과정이 이거란 얘기죠, 지금. 이 과정에. 결론은 요게 나왔다 이거죠. 요게.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VA는 요게 발전기의 무부하시의 전압이고 요게 그 단자 전압 강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요걸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은 여기 발전기 전압인데 여기서 전압 강화가 생기고 이렇게 가면 여기 전압이 VA란 얘기입니다, 여기. 여기 있는 VA는 요 전체 발전기에서 무부하시의 단자 전압에서 부하가 걸렸지 않습니까? 요만큼의 단자 전압 강화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빼면은 요 부분이 생긴다. 이걸 이제 써놓은 겁니다, 지금. 나중에 그림으로 또 보시겠지만. 그걸 이제 막 계산하다 보니까 EA를 벡터적으로 어떻게 됐죠? VB는 뭐라고요? A 자승이라고요. 가운데가. 그렇게 하니까 이걸 또 반대로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니까 V0, V1, V2로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V0, V1, V2는 0, 1, 2 나왔으니까 3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실 때는 1, 2, 3, 0, 1, 2 나왔으니까 3 나와야지 해가지고 3분의 1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근데 A, B, C에서는 3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죠. 3이 나와지 않으니까.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1이니까 뭐라고요? 여기 1이다. 2니까 2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은.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해를 하다가 암기를 하다가 잊어버리셨을 때는 그 방법으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VA는 아까처럼 단자 전압 강하니까 임피던스 전압분만큼 강화가 생기니까 그 단자 전압 강화를 V는 IR 아닙니까? IR이니까 IR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요게 뭐라고요?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니까 IR로 계산해서 그걸 다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나중에 여기 부분으로 V0, V1, V2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 값이 나오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I0, I1, I2 내지 V0, V1, V2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앞에서 고대 발전해서 대칭분에 대한 전압 전류를 계산값을 구했는데 거기서 명확한 값이 안 나왔을 때는 이 발전기 기본식에다 넣어가지고 나머지 값을 유출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식이 딱 나오니까. 예? 그래서 고대 발전에서 고장 조건에서 기지값과 미지값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선정하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고장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대칭분에 대한 전압 전류를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대칭자표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다 보면 미비된 값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발전기의 기본식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는 V0, V1, V2, I0, I1, I2에 대한 상관관계로 넣어서 미지값을 추가적으로 더 계산해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V0, V1, V2, I0, I1, I2가 여기서 계산이 다 됩니다. 6개가. 그러면은 마지막 4개, 고대 발전에서 우리가 모르는 전압전류값. 기지값에서 3개를 얘기를 해줬죠. 미지값 3개가 남아있죠. 그 미지값 3개를 여기서 얘기하는 V0, V1, V2, I0, I1, I2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해내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흐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는 다 응용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흐름을 안 넣고 자꾸 암기만 하려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기계의 임피던스 값을, 계략적인 임피던스 값을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 이게 뭐냐? 안정도상에서 뭐가 있었죠? 그죠? 과도 안정도.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태 안정도. 멈춰있는 정태 안정도.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차가도는 과도시. 과도시는 그 동태시, 약간 움직이는 부분. 동기는 그 정태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가도는 땡땡이 2개가 붙고 있고요. 과도는 땡 하나.
여기 보시면 땡땡이 2개 붙였죠? 서브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영어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영문 서적들을 보시죠. 이따가 보시면 영문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개념은. 그래서 제가 그 개념적인 부분을 한 번씩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상전압에서 보시면 나중에 9장의 이상전압에서 보시면 수차 발전기에서 전압 상승 때 계산하는 게 이런 그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를 수치를 0.2, 0.3, 1.0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다 보면은 나중에 전압 상승이 차가도 때는 1.1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1.3배가 발생하고 1.79배만큼의 전압이 더 커지더라. 이런 내용을 뒤에 가서 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Z1은 보통 90%, Z2는 30%, Z0는 10% 정도로 본다라고 이렇게 그 교재에는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변압기 임피던스 값. 뭐라고요? 변압기는 다 똑같다고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실무에서 왜 이 데이터가 나오고 계산되는지, 뭐 고장질 계산값을 나중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수계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값이 얼마나 나올지를 계산해 난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하고 돌린 값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됩니다. 22.9kV에서는 5%, 1호사에서는 11%, 3, 4호에서는 13%. 근데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비례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요게 여기 이마이션의 5%면 1호사에서는 올라갔으니까 11%니까 3, 4호에서는 더 올라가줘야 되겠죠? 근데 임피던스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건 전압강화가 그만큼 많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더 안 좋겠죠?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라고 그랬죠? 전압강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압강화율. 그래서 이게 무작정 커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로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아까 1회선에서는 3.5배, 2회선은 7배 설명드렸죠? 케이블에서는 뭐라고요? 영상 임피던스는 크다. 뭐라고요? 몇 배 정도? 3배 정도. 이렇게. 송전선 고장 계산할 때, 대칭분해를 할 때, 영상 에러는 뭐라고요? 대지와 송전선 사이에 단상 교류 전원을 넣어주고, 제가 단상이라고 그랬죠? 영상 전류 I0가 흘러 접지저항 값을 3배로 해줘야 된다. 뭐, 중성점 접지저항에는. 아까 3배로 해준다고 그랬죠? 단, 변압기 델타 결선으로 영상분이 없어짐으로 발전기와 부하 임피던스는 제어가 된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발전기가 있고 여기 발전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가 있고 여기 계통이 이렇게 삼상에 있다가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 또 그 모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이걸 회로를 그리는데 영상분에서는 이쪽 부분은 무시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왜? 여기가 델타 Y 변압기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기다 3배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 요 지락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회로를 이렇게 가운데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예? 여기 부분을 무시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은. 그런데 정상 회로는 삼상평형 교류를 흘려주었을 때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건 발전기가 있으면은 발전기에서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3개가 연결돼 있고 변압기를 통해서 뭐 전동기가 연결돼 있다. 여기서 지락사고 나면 이 회로를 구성해야 될 때 얘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정상부는 다 연결해야 된다. 변압기는 변압기 결선에 따라서 정상하고 역상 무조건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이런 부분을 자꾸 좀 기본반의 내용은 아니지만 설명드리는 게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연구반 가서도 다 이해를 합니다. 실무에 가서도 다 이해를 합니다. 영상 부분은 끊어집니다. 변압기 결선에 따라서. 영상 부분은.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영상 부분이 이게 변압기가 델타가 했을 때 이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정상분이나 역상분은 이 부분을 다 고려해 줍니다. 그것만 알고 계십니다. 삼상평형교류. 삼상평형교류인데 뭐라고요? 상회전 방향이 정상. 얘는 상회전 방향이 역상인 부분을 인가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상회로 흐르면 어떻게 된다? 모터가 거꾸로 돕니다. 그래서 모터가 거꾸로 흐르는 전류를 역상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터를 보호할 때 어떻게 하냐? 그 역상전류를 검출하는 게 바로 언밸런스 해가지고 46. 46은 전류입니다. 역상전류. 47은 역상전압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알고 계셔야지 또 보호계정기 쪽에 가서 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요약본을 해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과정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 들어가고 나서, 요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이해가 될 만한 과정들을 다음 시간에서는 좀 서두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요약본을 좀 더 이해하시기 좋게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 과정, 지금 교재는 3번째 시간 정도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끔. 왜냐면 이걸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자료들을 좀 보시면서 먼저 머릿속에 이게 이렇게 넘어갔죠. 왜냐면 교재에는 넘어가는 과정이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부분, 이건 이렇죠, 이건 이렇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정에서 넘어가는 자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걸 미리 한번 설명드리고 나서 이따 교재를 보고는 전체적인 서머리 과정을 해서 교재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